군이 정말 강력한 군사행동을 해서 당일 아침에만 가자 지구에서 8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공습 때문에.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말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커지던 상황에 1년 3개월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니까 병원 의료진, 간호사, 직원, 또 환자들까지 링게를 꽂은 상태로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군사작전 개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철벽, 영어로는 아이언월이라는 이름인데, 입국장에 계신 분이 제 여권을 열어보더니 1시간 넘도록 저를 붙잡아두고 꼬치꼬치 캐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오기 한 달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를 갔다 오면서 그 출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공급 위험이 중국이 살아서 나온 첫날 와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하게 되는 늘 뇌관이 되는 동예루살렘 성지, 거기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는 2023년 10월 7일, 15개월 전에 하마스가 침입해서 1200명을 무참히 죽이고 251명을 납치해간 이스라엘 남부 마을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텔아비브에서 인질들이 돌아와서 가족들과 상봉하는 현장도 또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휴전 직전까지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휴전 발효하기 이틀 전인 17일에 가자 지구가 바로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때 장벽 너머로 폭격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휴전 발효한 당일인 19일 아침에 하마스가 석방하기로 약속했던 인질 3명 명단을 제출하지를 못했어요. 하마스가 아무래도 이스라엘군한테 계속 공격당하면서 인프라가 다 마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보였는데, 이스라엘군이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바로 기다리지 않고 전투기를 띄워서 공습을 재개하더라고요. 사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고, 그런 가운데 군이 정말 강력한 군사행동을 해서 당일 아침에만 가자 지구에서 8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공습 때문에.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알카에다한테 당했던 9.11 테러만큼의 그 이상의 충격이라고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고, 또 살아있는 인질들이 끌려가서 생지옥과 같은 가자지구 땅굴 속에 한참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정말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커지던 상황에 1년 3개월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정말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중계로 나오는 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봐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도 계속 얼굴에 스쳐 지나갔고, 이제 TV 화면에 초반에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과정은 팔레스타인 매체들이 이제 방송으로 중계를 해줬는데, 검은 복면을 쓴 하마스 대원들이 소총을 들고서 인질들 세운 자동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소총을 마구 휘젓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I'll still believe it when I see it because there is so much that can go wrong. Even tonight, things can still go wrong. So that's on the one side, and we've been in this roller coaster for so long that I'm still kind of very uptight about this.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속보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박수가 환호와 함께 터지고, 그런 이제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질 3명이 무사히 들어와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 장소인 인근에 시에바 의료센터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장면까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니까 병원 의료진, 간호사, 직원, 또 환자들까지 링게를 꽂은 상태로 나와서, 여기도 겨울이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려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또 인질들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상봉의 장면들까지 그날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저도 그 장면까지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가저지구는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한국 외교부에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대신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모습들을 보면 일단 첫날에 풀려난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미성년자고 일부 이제 이스라엘인들한테 돌을 던진 가벼운 폭력 혐의자도 있고 아니면 테러 사건에 연루된 중범죄자도 있고 성격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를 풀어줬다는 비난이 있지만 사실 상봉 장면을 보면 그 감격의 정도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풀려난 가족들 볼을 어루만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 모습을 양쪽에 갈린 상황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15개월 전 하마스가 정말 잔인한 사륙과 납치를 자행했던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 중에 하나인 베에리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외부인들한테 막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외신 기자면은 어떤 취재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허락을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지 들어가서 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그때 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사실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이 하마스가 침입해서 사람들이 죽었던 집들을 하나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마스에서 피신해서 몸을 숨기려고 안전가옥에 들어가 있던 주민들을 하마스 대원들이 끌어내려고 창살을 뜯어내고 또 타이어에 불을 붙여서 매캐한 연기를 집안으로 흘려보내고 또 마구잡이로 총질을 하고 또 집에 불이 붙으니까 열기에 텔레비전이나 환풍기 같은 집기가 전부 녹아내리고 그런 참혹한 현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요. 1200명 사망자 중에 이 마을에서만 13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정치가 좌우로 나뉘어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기습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좀 경계심들이 주민분들이 있었나 봐요. 한 피해 가정 입구에는 정치인은 출입 금지라는 히브리어로 쓰인 팻말도 크게 붙어 있는 데가 있었고요. מה שקרה היום לא נראה בישראל. 오늘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군사작전 개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철벽, 영어로는 아이언월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서 혹시 모를 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예방적인 군사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휴전을 했다고 해서 군사작전을 마냥 멈출 수가 없는 이스라엘 내부의 그런 뿌리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고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휴전합의 전까지 계속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컸던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질들을 돌려받는 거는 물론 원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번에 풀어주는 테러 용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면 다시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실제로 14년 전인 2011년에 그때도 지금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각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라는 군인 한 명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석방자에 포함됐던 게 야히야 신와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야히야 신와르였던 건데요. 이번에 풀어주면 제2의 제3의 신와르가 탄생할 게 뻔하다 이런 마인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자 지구를 보면 오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수감자들 풀려난 것을 환영하면서 거의 축제 현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 나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흔든 깃발이 초록색 하마스 깃발 그리고 노란색 헤즈볼라 깃발을 같이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끊어내고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분들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여기 도착한 첫날 제 숙소 근처에서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분이 계셨는데 어깨에 소총을 둘러매고 계신 자경단원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한국은 어떠냐? 너네도 북한이 한국의 안보 위협 아니냐? 우리는 실제 그런 적들과 수십 년에 걸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거는 며칠 뒤에 제가 인질광장에서 만난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북한 얘기를 저한테 꺼내시더라고요.
한국도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에 사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다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는 너희도 한국도 처지가 바뀌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לא יהיה שלום. עד שהחמאס והערבים ישנו את שיטת החינוך שלהם ויחנכו את הילדים לשלום מגיל צעיר, מגיל שנתיים, עד אז לא יהיה שלום.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으로 입국할 때 사실 좀 순탄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입국장에 계신 분이 제 여권을 열어보더니 1시간 넘도록 저를 붙잡아 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오기 한 달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를 갔다 오면서 그 출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레바논에 갔다 온 동양 기자라는 신분이니까 이스라엘 공항에 계신 출입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가 안보 위협을 갖고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갖고 왔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언론으로 표현되는 짧은 단어들, 짧은 문장들에서는 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기자들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간단한 말로 풀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